산불 피해 주민들이 새 집을 짓고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내기 위해 지적을 재조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되면서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일상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영서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 문을 닫고 코로나19 여파로 후원마저 뚝 끊겨 더욱 힘겨운 겨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로 속초와 고성 지역에서만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최근 피해 주택들이 속속 지어지면서 이재민들은 새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새집 준공 검사가 늦어지면서 피해 주민들은 발만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휩쓸며 잿더미로 변했던 고성의 한 피해 지역. 검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깔끔한 전원주택이 눈에 띕니다. 피해 주민들이 불에 탄 집을 헐어내고 1년여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만든 겁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1년 넘게 비좁은 임시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번듯하게 집을 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집은 다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피해 마을 복구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 재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6월. 문제는 굽은 마을길을 새로 놓기 위해 지적을 정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마을길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도로를 새로 내기 위해서는 지적을 정리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분할 협의가 무산되면서 도로 지정이 늦어졌고 결국 주택 준공검사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마을 안길이 거의 사유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협의가 현재 잘 안 된 상태고 나머지 4개 동네에 대해서는 그냥 꾸역꾸역해서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래. 그나마 일부 주민들은 임시 사용 허가를 얻어 새 집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화재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해. 집 짓고 저 제대로 안 되면 불안하지. 그러면 내 집 땅에다 내 집 짓고 그놈은 딴 불안 때문에 안 되는 거 불안하지. 길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수능을 못하고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뿐이죠.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연탄 한 장 사기 힘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영서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후원마저 뚝 끊겨 더욱 힘겨운 겨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허름한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춘천 구도심의 한 주택가.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부실한 난방과 심한 우풍으로 언제나 집안에 이불 등을 깔아놓아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는 난방 지원이나 후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힘겹게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달이 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풍이 세가지고 추워서 올겨울에는 좀 이게 후원이 들어올란가 걱정도 좀 하고 있어요. 늙으니까 추위를 더 타요. 면역성도 내려가고 막 그래 추우면 더 하잖아요. 그럴 때 큰일이지 뭐. 올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난방비 부담 등으로 전기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는데 춘천에 있던 영서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연탄을 사오면 배달료가 증가해 연탄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비용이 아무래도 추가가 되니까 지금보다는 한 이제 30원에서 50원 정도 연탄 장당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연탄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 코로나19로 온장의 손길도 줄었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은 매년 재개식을 통해 10만 장 정도의 연탄을 후원받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후원은 물론 배달할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맘때 한참 줄을 이어야 할 연탄 기부와 나눔 봉사자들의 발길도 줄어 수급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져온 800원의 연탄 한 장. 세월의 변화와 악재 속에서 나눔의 온기까지 식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화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소탕에 나서면서 농가 피해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약 11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으로 올 들어 화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1,200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았던 추석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열흘째 도내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시장 골목이 북적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놓고 상인과 손님의 흥정이 오고 갑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사람 간 거리는 유지하지만 오랜만에 되찾은 소소한 일상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하고 많이 나오시니까 그래도 그전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많이 나오시고. 7일 오후 3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4명입니다. 지난달 27일 원주에서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열흘째 신규 발생이 없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도 5명으로 수도권발 2차 유행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병이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모처럼 장날에 나와 보니까 물가도 조금 내린 것 같으면서 조금 또 사람들도 많아지고 좀 안정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에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체험관과 원주 역사박물관 등 문화전시관 등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방문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8월 21일부터 박물관이 휴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그 10월 6일 날 개관하면서 지금 이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당국도 등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 초 확정된 등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매일 등교하는 유치원 초중 고교의 비율이 8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9일까지 현행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부 지역의 진정세와 달리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간 이동 자제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 행락객 집중 등이 또 한 번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청과 강원도, 시군 등이 함께 진행하는 점검은 15개 반으로 구성돼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도내 조리시설이 설치된 500개 학교 중 상반기에 점검을 받지 않은 2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점검은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와 식재료 위생 보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으로 진행됩니다. 춘천 의암호 일원을 국가호수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허영 국회의원과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가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는 국가호수정원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대의 춘천호수연구센터 설립 등 지역사회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 국가호수정원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제1공약으로 현재까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고 호수를 테마로 한 국가정원은 전무합니다. 평창군이 디지털과 그린 등 4개 분야 뉴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7일 보고회를 열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뉴딜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평창군은 디지털과 그린, 평화와 공동체 등 4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민자 9,860억 원 포함 약 1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20개 사업이 내년도 춘천시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 2020년 주민총회 결과 주민들이 발굴한 51개 의제 중 생활 폐기물 줄이기 사업 등 20개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신부급 등 9개 지역에서 모두 8,1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했고 지난해보다 투표 참여가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25명을 13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선발된 요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최대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관광 유관 분야 경력자 등을 우대합니다.